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조국이 사면됐습니다. 여러분들 조국 사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은 왜 조국 사면을 해줬을까요? 우상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호가 저 정무석 아닙니까? 사면 뒷 얘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재명한테 말했다는 거죠. 사면을 하게 되면 4 내지 5%의 지지율이 빠질 것이다. 그래도 감당하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던 이재명이가 휴가를 가서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미리 하자, 매도 먼저 맞자라는 생각으로 사면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해도 해야 된다는 사면, 왜 조국에게는 그렇게 언제 해도 사면을 해야 됐을까요? 조국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조국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이재명을 도와줬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면의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면의 이유입니다. 실제 사면의 이유는 또 다른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청래 때문입니다. 아니, 왜 정청래 때문에 조국을 사면하지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N차 함수입니다. 그 N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5가 되기도 합니다. 5차 함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죠, 이재명은 정청래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정청래는 사냥개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데까지는 정청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사냥개를 삶아야 합니다. 바로 토사구팽이죠. 어차피 토끼를 잡았습니다. 즉 대통령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끼를 잡는데 도움이 됐던 사냥개 정청래를 삶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박찬대를 내세워서 정청래를 잡으려 했지만 박찬대는 그 사냥개한테 물려가지고 중상을 입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사냥개는 너무나 힘이 셉니다. 더군다나 그 사냥개를 지금 밀어주는 세력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과 같은 세력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차피 지지 기반이 같다는 겁니다. 정청래 입장에서는, 그래 이재명 너도 당선됐지, 선출됐지, 나도 선출됐어. 당신 말이야 어차피 민주당에서 당대표 하다가 그래서 대통령 된 거 아니야? 나도 민주당의 당대표야. 나도 분명히 지금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어. 나는 당신에게 임명된 사람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청래의 힘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정청래에게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명령하고 어느 정도 지시할 수 있지만 정청래는 지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정청래가 이재명과 맞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맞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개 있어서, 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지금 주식 양도세라든지 이런 데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은 정권 초기에 지금 국힘과 너무 강하게 부딪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특검은 특검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바깥으로는 유화적인 모습을 취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누가 파토내고 있습니까? 정청래가 국힘 송원석과는 악수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 영수회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정청래가 이재명을, 이 정치를 상당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정청래를 견제하지 않았다가는 이재명의 정치가 너무나 초반부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를 풀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이라고 하는 이 사냥개를 풀어서 정청래라는 사냥개를 한번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조국이는 과연 사냥개 노릇을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말이죠. 왜냐하면 조국이도 말이죠, 어쨌든 지금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중에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가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비례대표를 얻을 때 어디서,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즉 조국이도 뽑힐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정청래 네가 뽑혀서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지. 야, 어쩌면 말이야 조국이하고 지금
합당을 할 수도 있어. 합당을 해서 내년에 다시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조국이가 뽑힐 수도 있어. 라는 것입니다. 조국이로 정청래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민주당과 과연 조국혁신당이 합당할까? 그거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조국이는 합당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일단은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세력을 키우려 할 겁니다. 그러나 합당을 해서 자기가 당대표가 될 자신이 있다면 단호하게 합당을 하고자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정청래는 1년짜리 당대표입니다. 이재명이 물러간 그리고 남은 기간만 일단은 당대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당대표 다시 재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먼저입니다.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지금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청래가 다시 당대표가 됩니다. 그때는 2년짜리가 됩니다. 그러면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정청래의 힘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재명조차도 정청래의 힘을 막을 수 없게 돼요. 이거는 이재명한테는 최악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지금 맞는 척 하는 것 뿐입니다.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정청래는 컨트롤이 안 되는 야인, 야생마 같아 됩니다. 이재명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재면서 하는 사람이지만 정청래는 재지도 않습니다. 무대포입니다. 안 맞아요. 때문에 지금 조국이를 내세워서 정청래를 견제하려 드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이재명이가 왜 김민석을 내세웠을까요? 김민석은 어쨌든 간에 운동권 출신에다가 서울대 엘리트 출신입니다. 똑같은 운동권이지만 정청래는 김민석한테 밀립니다. 정청래는 김민석한테 게임이 안 돼요. 김민석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김민석이는 어쨌든 간에 또 계속해서 김대중 정부부터 국회를 하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입니다. 중간에 고생을 하긴 했지만 따라서 김민석 총리 카드도 사실은 정청래를 견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지금 김민석과 조국으로서 정청래를 견제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조국과 정청래는 과연 궁합이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국과 김민석은 맞을까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말이죠. 지금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조국 그리고 정청래, 김민석 3자는 각자가 다음 대선을 꿈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으르렁거리고 싸울 겁니다. 자, 이때 이재명이는 이 세 명을 견제시키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차차다가는 이 세 마리의 사냥개한테 다 물립니다. 어느 하나는 확실히 내 편을 들고 나머지 두 마리의 사냥개를 잡아주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 마리의 사냥개가 먼저 나부터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국이가 과연 이재명한테 끝까지 충성을 할까요? 조국이는 문재인 사람입니다. 원래 문재인 2인자였습니다. 그때는 아마 조국이가 이재명 알기를 우습게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조금 있으면 대통령 되는데 이재명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조국이는 조금 있으면 발톱을 드러낼 겁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는 이재명을 인정할까요? 정청래 역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타협 속에서 다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이 되어야만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떤 활로가 열린다고 보고 도와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 역시 이재명은 그냥 자기가 또 크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은 이 권력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 과연 자기의 권력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이재명의 지지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도 정청래도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조국도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김민석이는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각자가 내 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내 지분이 있는데 뭐하러 이재명한테 무조건 항복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재명의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앞으로 선거가 없어요. 따라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밖에 없습니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자기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다. 즉 계속 가면 갈수록
조국이는 올라가고 정청래는 올라가고 둘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고 둘은 또 안 맞습니다. 궁합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 터지게 싸우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 두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을 들었다가 만약에 또 개박살 날 수 있기 때문에 박찬대 편을 들었다가 이번에 개박살 났잖아요. 만약에 또 조국 편을 들었다가 자칫하다가는 말이죠. 재판 중단했던 거 재판하자고 달려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청래가 내년에 다시 당대표가 돼가지고 2년짜리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거머쥐고 공천권을 거머쥐고 그런 다음에 재판 중단 이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버린다면 이재명은 임기도 못 채우고 나락 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웃기는 거예요. 대통령 권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력 투쟁에서는 대통령 권력이 국회 권력보다 훨씬 약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럼 조국이도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지금 딜을 할 수가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은 궁합이 맞지 않는 저 두 명과 싸워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거기에 비율을 맞춰가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조국을 풀어줬지만 결국은 조국으로부터도 다시 또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갈수록 사면 초과입니다. 이재명의 위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